계속해서 교육위원회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260만 경북 도민 여러분, 안동 출신 교육위원회 김대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오전 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박성만 의원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도시 활성화와 또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 그리고 경북의 균형 발전과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보고 들은 귀한 지역 민심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도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께 먼저 우리 도청 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이 2016년도에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왔습니다. 이전을 계기로 해서 2027년까지 이제 3단계 개발 사업에서 인구 10만의 신도시를 목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여러 도시가 이제 도청을 유치 의사를 많이 밝혔는데 안동으로 오게 된 그 특별한 어떤 이유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뭐 경쟁해서 점수 많이 받아서 예찬하고 합쳐서 점수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제 질문을 통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납부된 북부 지역을 좀 균형 있게 발전시켜보자. 그래서 그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도청이 북부로 옮겨오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아마도 이렇게 안동으로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렇게 추진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청이 이전된 지 8년이 됐는데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어떤 지금 상주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인구가 당초 기대에 엄청 참 못 미치는 그런 지금 한 2만 3천 정도 되고, 또 지금 이대로 계속 흘러가면 지금 2027년도 이제 목표 인구 10만인데 이게 뭐 10만을 그냥 5만도 지금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뭐 특별한 어떤 대책 같은 게 뭐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 10만, 그 당시에는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줄지 모르고 계획을 했는 것 같고, 또 11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킬로제곱미터에 10,000명이 사는, 그리고 서울이 15,000명입니다. 대구가 3,000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과도한 그 계획을 수립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당초에 지나치게 너무 많은 목표를 잡아놓는 거다. 그래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신도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그런 복잡한 서울이 제곱킬로미터 15,000명이 사는데 대구는 3,000명밖에 안 살고 우리는 10,000명을 사는 걸 해놨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나 현재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느냐. 계획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했던 분들 내가 계획 수정이 가능하냐, 공단으로 좀 바꾸고 이런 게 되느냐 하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는데, 심지어 작년에 허가를 예천 지역에 2,400세대, 안동 지역에 3,200세대, 한 5,600세대를 허가를 난 상태에서 대우건설이 컨소시엄 들어왔는데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그 대우 회장을 모시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있는 집은 100% 분양됐고 지금 올라간 사람 집이 없다. 그래서 빨리 좀 지어달라 하니까 이것저것 검토를 다 하고 있는데 매우 어렵다. 전국에 특히 대구 경북은 지금 분양이 안 된다. 대구가 가장 많은 밀리가 있고 경북이 보다 많은 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기업 보고 막무가내로 하락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초에 이제 이전하면서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게 좀 명밀하게 이렇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 명명했을 겁니다.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든다 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을 거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할 때는 이미 10몇 년 전에 계획을 했거든요. 예.
뭐 10만이 아니더라도 뭐 결국 5만이 될지 7만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정해지는 인구가 들어왔을 때 뭔가 좀 자족 기능도 갖춘 어떤 도시가 되기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지금 내년이 마무리입니다만은 2단계 사업이 지금 11년 기간 동안 원래가 10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방금 지사님 말씀대로 이게 아파트가 전혀 지금 뭐 건축 실적이 제로에 가까울 그런 상황인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됐을 때 뭐 물론 지사님이 평소에 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뭐 기간이 유치가 된다든지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됐을 때 그러면 이게 2단계 핵심이 아파트 조성인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든 거주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분양의 그 확장성 이런 걸 다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확정된 것들은 곧 이제 착공하도록 내년 초에는 착공하도록 저들이 유도를 해야 됩니다. 하면은 현재는 집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전세나 뭐 월세난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잘 검토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직접 또 그분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신도시는 우리 들어오고자 하는 기간이 덜 들었는데 최고 큰 기간이 우리가 인재 개발이 내년 초에 또 완공을 하면은 거기에도 수요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로 인해서 그 업자들이 판단하도록 그 미래 계획을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거주 공간 확보에도 그렇고 이제 또 뭐 기간 유치가 되는 일도 이게 적절하게 정말 잘 조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하시는 원동 지역, 예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건데 우선 인근에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여기서 올 수 있고 그래서 저들은 안동 바이오 국가산업단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예천 농공단지라든지 풍산 제2농단 또 도청 신도시에 첨단 산업단지를 한 20만 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예 분양을 하고 또 공항에 들어오면은 그 공항과 직접 연결해서 여기에서도 공항과 30분 거리가 되니까 하고 오는 길들을 공항을 거쳐서 대구에서 나오는 중앙고속도로 6차선 확보라든지 또 지금 철도 계획에 늘 5차 계획에 넣으려고 하는 게 문경에서 오늘 서울에서 문경까지 와서 문경에서 도청을 거쳐서 안동으로 가는 철도 이런 것들을 쭉 넣고 나면은 많은 그 사람이 끌을 걸 생각하고 그러면은 주택단지로 분양이 될 거다. 그리고 요 얼마 전에 우리 안동에 호텔 하나 지으니까 저도 며칠 전에 토요일 일요일 날 가보니까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하고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지사님이 이제 지금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이 도청 신도시 활성화가 이제 잘 안 되는 주요 이유가 우리 지사님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은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이렇게 관심도 부족하고 또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래. 첫째가 이제 경상북도 산에 있는 기관 이전인데 좀 전에도 우리 지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개발원 같은 경우도 실제는 이제 도립대학교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이제 신도시 주민들의 어떤 반대에 막혀서 이제 다시 이제 신도청에 집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기대했던 뭐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상주로 이전해 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또 행정타운에 건립으로 돼 있던 농민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 공약이라고 이제 지사님이 또 문경으로 이전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지사님은 평소에 늘 이렇게 보면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간 유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주시고 뭐 정주 여건 개선해가 정말 명품 도시로 이렇게 만든다고 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지사님 약속과 좀 다른 행동이 보이가 좀 실망스럽다. 인재 개발은 짓던 데 그대로 짓고 있고요. 안동대학 도립대학으로 가려고 했던 것들은 그 자리에 더 좋은 거를 넣자 도립대학이 놀면 되겠느냐 예천에서 예천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보다도
그 검토를 덜 끝났는데 보안이 세서 그래 된 거고, 그래서 그 지역은 좀 부족했고, 농업기술은 내가 오기 전에 다 결정된 문제고요. 내가 와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것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상주로 간 겁니다. 도청이 여기 오듯이 그것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농업기술이 상주로 간 것이 내가 그걸로 보냈는 것도 아니고, 농민사관학교 군위에 있던 걸 갑자기 군위를 대구를 넣어주니까 그 있을 수 없으니까 문경 지역에서는 돈의 기관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기들 유치해가 간 겁니다. 여기 올라가는 걸 걸로 보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유치가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여기 아, 옮겨올 그렇다고 때 그랬지만 돈의 다른 기관도 중심이고 있는데 군위 있던 걸 다 안동으로 예철으로 그래 오락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니 나올 수는 문경에서도 난리 났습니다. 하나도 없다 도시가 이거. 목표로 하는 그런 말을 제대로 이렇게 성취를 하려면 기관은 한쪽으로 직접화시키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 듣는 분들은 좀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도청을 오면은 도청은 인사받아야 됩니다. 도청이 뭐 왔구나. 도청이 완 사람 인사받아야 돼요. 세종시로 국무총리실이 갔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세종시를 발전시킨 게 아니고 세종시장이 발전시킨 거예요. 안동시하고 예천군이 더 나서고 도지사는 그 위에 상급기가 하니까 나보고 좀 너가 좀 우리보다 더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이래 돼야 되는데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거는 우리 도청 기관이 일로 오는 거는 내가 인재개발은 더 빨리 하다 뭐도 빨리 하다 그래 하지만은 다른 기관은 여기 주체는 안동시하고 예천군인데 경상북도는 22개 시군을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뭐든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아니, 그 신도시를 만들 때는 우리 기관 국민사관학교 문경 갔다 해가 도의사가 잘못했다 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네, 지사는 그 정도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활성화가 이게 신도시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또 그리고 이제 당초 취지에 맞게 이제 뭔가 북부 지역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좀 이런 걸 내놓기도 전에 이제 사실 대구 행정 통합을 지금 꺼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관도 사실 마찬가지고 인구도 마찬가지고 이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지사님께서 좀 소홀히 행정통합제가 더 큰 걸 가져오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행정통합하면 국가기관 들어오는 건 다 안동 예천으로 도청 신도시를 가져오자고 이야기했는데 더 키워주는데 뭐가 네, 그거는 그렇게 그만 이해하겠습니다. 네. 결국 뭐 행정통합 내가 누누이 주장을 했잖아요. 네, 신도시를 이번에 키우겠다면- 행정복합도시로 만들겠다. 네. 더 크게 대구는 상업도시로 가고. 그런데 그게 왜 이쪽에서 불만이 돼요? 이해를 잘 시켜주세요, 도 의원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러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이제 추진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도 이제 절차적으로라든지 또 내용적으로 어쨌든 도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장기 과제로 넘겼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하여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금년도 들어와서 이제 5월로 기어가는데 이제 홍준표 시장님께서 몇 할 없이 또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 지사님이 거기에 또 적극 호응하시고 이래가지고 이 논의가 됐는데 뭐 이게 뭐 두 분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수도권 일부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 지방 소멸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차원으로 통합을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이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한계였다고 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해서 저출생 문제라든지 지방 소멸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가 더 이상 발전 안 됩니다. 한강이 기적이 아니고 한강 기적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기적을 일으키고 영산강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는데 원래 시도가 한 덩어리가 돼가 있어서 복합도시로 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 따로 경북 따로 가니까 심지어 대구가 경북보다 인구가 더 빨리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완전히 바꿔서 다른 세계적 추세입니다. 프랑스에도 23개 시도, 그걸 리옹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13개로 바꿨습니다. 500만 단위로 다 바꿨습니다. 동경시하고 동경부가 있었는데 동경시하고 부도 합쳤습니다. 합체가 동경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경시에 있는 부 단위는 23개인데 그걸 직할로 하고 나머지 39개 시정초는 자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 통합뿐만 아니고 부울경도 통합하고 대전 충청권도 통합하고 그다음에 호남도 통합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경쟁력을 갖고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되면 안동 북부 지역은 더 조건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 10년쯤 흘러가면은 산업단지 많이 생긴다고 일자리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 외에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그걸 먹고 놀고 즐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푸드, 음식,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광 이런 분야. 그래서 경북 지역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걸 하려면 대구, 경북이 전철 놓고 서로 매일 움직이고 다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 따로 경북 따로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구 경북 통합 소신 있게 밀어붙이고 그래 해야지 지역에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사님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철학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모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이 500만이라는 어떤 경제 통합이 이게 뭐 그렇게 지역을 살린다는 그런 어떤 명확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제 뭐 지사님 글로벌 스탠다드는 한 500만 돼야지 국가 경쟁력이 있고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국가에도 국가 간의 경쟁, 도시 간의 경쟁력이 있고 네, 그럴 수 있다고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하나 되는 겁니다. 네, 지사님께서 늘 말씀 주시고 하는 게 이제 방금 같이 그런 어떤 뭐 규모의 어떤 그런 경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방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말 좀 제대로 된 지금 뭐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지고 지방자치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뭐 자치 입법권이라든지 행정권, 뭐 이런 재정권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지방으로 이양을 받아가 정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사실 이게 지방분권국가로 가는 어떤 그런 헌법 개정이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혹시? 저도 국회에 있을 때 헌법 개정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말로만 하는 것이 실제로 지방자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딱 두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헌법 개정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특례를 만들어서 중앙에 있는 권한을 우리가 이양받는 겁니다. 아까도 재선충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선충도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상계청에서 주관합니다. 그 앞에 있는 낙동강도 환경부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권한을 주면은 공무원 써도 중앙의 공무원들이 지방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북부지구 도청 있는 지역 건물도 잘 지어놨는데 여기에 중앙 공무원들 받아서 권한이 많이 오면은 그 권한을 일부를 또 시군을 줘야 됩니다. 다 못합니다. 그러면 시군도 강화되고 우리 도도 강화되는 그런 지방 분권 시대를 저는 그걸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방금 말했다는 시간 때문에 그런데 결국 지방분권국가로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꼭 특례시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전북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런데 지금 뭐 특별자치도 형태로 가서 뭐 본인들이 어쨌든 그 도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일정 부분 이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권한을 그게 꼭 지금 알만고 탈만에 지금 대구 경북을 합치는 데만 이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자치도 형태로 가가지고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도적 운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도시 규모화하지 않으면은 그 서울에는 저 수도권 큰 데를 상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사람도 거기 있고 기술도 있고 뭐 기업도 있고 그걸로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서 우리가 문화예술 관광 우리끼리도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특별자치도는 뭐 강원도 전북 작은 도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것보다는 대구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뭐 어쨌든 잘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 통합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뭐 우리 방금 지사님도 소신 있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정말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보이신 그런 어떤 모습은 정말 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지금 물론 과거에도 보면 그 우리 구미 쪽에 그 해병 칠수장 때문에도 그랬고 지금 뭐 의성신공항 때문에도 그러는데 이게 뭐 보면 즉흥적이고 정말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걸로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저분이 정말 경복은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사님도 지금 그렇게 느끼시죠? 아이 그 인간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다른 시도에서도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맞대하기보다는 얼마 전에도 조혁이 만나서 최대한 취재를 해보자. 그래서 저는 우리 의견이 다르다 해가지고 역사적인 문제인데 서로 간에 그걸 놓고 저 제3자가 중재하는 그래서 행안부는 지금시대의 위원장한테 제가 행안부 장관하고 중재를 좀 해서 새로운 형태를 좀 만들어 달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좀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 도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또 우리 홍 시장님께서 또 벌컥 화를 내시고 지난 8월 27일인가에 통합 무선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우리 뭐 의장님 사퇴 또 그리고 사과 이게 뭐 재논의의 어떤 조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슬그머니 또 지금 이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쯤 되면 정말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제 도민들인데 진짜 사과도 하시고 그간에 어떤 경위가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 두고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순서 아닙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사님하고 그 홍 시장님께서 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도권 1급 취해제 높은 지방 소매를 한다는 그게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지방 소매를 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하는 권한을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통합이 아니고 중앙에서 권한을 가지고 와서 자치다운 자치하면 우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단순 통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는 물론 있겠죠. 특례를 한 280가지 정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다 하자. 그래야지 지역이 발전합니다. 재정도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오고. 그 지사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홍준표 시장님은 친정 가지고 많이 반대도 하셨고 실제 그전에도 보면 뭐 이 대구 행정통합은 되지도 않을 뭐 엉뚱한 짓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통합해가지고 이거 인구 집중 막는다는 건 뭐 넌센스 중에 넌센스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사님이 느끼는 것만큼이나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이 통합에 대한 어떤 그런 소신이나 이 철학이 사실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문가한테 길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지사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게 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홍준표 지사께서 이렇게 이제 통합 논의를 재개하면서 실무진들 보고 이게 논의에 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 사항이 이제 청사 문제고 이게 이제 경북의 정말 균형 발전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근 20년 넘게 정말 공론화 과정을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또 수천억 들여서 이렇게 동청을 치가지고 온 게 왔는데 또 하나는 지사님 말씀 따라 이 지방자치에 정말 근본이 정말 시군자치고 문명동 자치고 있는데 이거를 시군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구 중심으로 통합을 한다. 이런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이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지사님? 그걸 생각을 바꿀 겁니다. 그 생각 안 바꾸면 합의가 안 될 거고 시군을 권한을 뺏는다 하는 거 있을 수 없고요. 시군 권한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 통합을 하고 나면은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의 사례도 있고 글로벌로 그렇게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걸 안 할 필요가 있느냐. 옛날에 한 집이었는데 따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지사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제 방금 말한 두 가지 핵심 사항은 전혀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다. 협의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그 불가능하죠. 그거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시군 강화하고 중앙권을 가져오고 재정도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대구 경북이 우뚝 서면은 다른 시도 다 따라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상대로 아까 지사님께서도 이제 뭐 참 그래도 500만 정도가 규모가 돼야 이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랬는데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어떤 대안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이 이제 대구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대구 경북권이라든지 혹은 이 영남권에 이렇게 머물러가지고 이 틀을 못 벗어났는데 방금 이제 지사님도 자꾸 이제 대구하고 이제 통합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안동으로 오면서 충청, 강원 이렇게 또 심지어 이제 수도권까지 이렇게 확장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런 영남권 틀을 좀 벗어나가지고 저 중부 권역 쪽으로 좀 확장해 나갈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혈육권 경제가 해가지고 어떤 연구도 많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중부 내륙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부 내륙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5개 시군이 해당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부 내륙 지방이 협조가 되는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충청도는 이미 수도권입니다. 우리하고 좀 좁게 다릅니다. 그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충청도는 만약에 우리가 협력을 하면 우리한테 오기보다는 충청도로 더 많이 갑니다. 우리한테 옵니다. 아니 과거에도 이제 굉장히 컨트롤을 잘해야 될 문제지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같이 갔는데 걸로 따라가요. 지금 충청도 위주로 시사님 제2의 수도권이 됐습니다. 예, 수도권 쪽 가더라도 이제 우리 경북이 필요로 하다면 우리 쪽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그쪽 간다고 해가지고 뭐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중부 내륙 특별법을 만들었으니까 10월 24일날 저도 가서 회의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땡길 걸 먼저 연구를 하겠지 물론 하는데 충청도는 우리하고 좀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그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또 도민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한반도 허리 경제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도청이 이제 안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이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이제 중심선을 지나가는 북위 36도선에 있는 물론 세종하고 안동도 있지만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세종, 강원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지역이 뭔가 이제 국내 상황이 함께 이제 대응도 하고 또 글로벌 경쟁력도 좀 확보해보자 이래가지고 하나의 경제권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기존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도권 1국 체제의 어떤 국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게 좀 다국체제로 가보자. 그리고 기존의 수도권하고 저 북쪽 부산 쪽에서 이렇게 형성된 경제권하고 있는 남북축 일변도의 우리나라 이제 국가 발전 전략을 이제 동서로 좀 강화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이제 중북권 이제 협의체를 만드는데 지금 거기에 해상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혹시? 1대가 우리 대전의 권선택 시장님이 맡으셨고 2대가 이제 우리 김관용 지사가 맡으셨는데 거기를 유명거실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지금 이철우 지사님께서 지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상황이어서 이제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었고 이제 지자체장이 좀 바뀌면서 이게 동력을 좀 잃었습니다만은 이제 당초 이제 한반도 허리권을 가지고 이 새로운 어떤 국가의 어쨌든 발전축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떤 고무적인 어떤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을 비롯해 충청 남북도와 대전시, 세종시, 강원도, 전라도 등 7개 시도지사들은 오늘 대전시청에서 만나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공동협약을 통해 한반도 허리 경제권 실행을 협의회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합의문을 통해 7개 시도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천명했습니다. 전통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종전의 영남권 호남권과는 달리 정책을 연결고리로 탄생한 협의체로는 사상 최초입니다. 목축 시대로부터 백축 시대를 이해합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동서축의 관점, 이 관점으로 지방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이 자리에 대해서 시도지사들은 세종시와 경북신도청 간 고속도로 건설과 동해와 서해를 잇는 동서 내륙철도 등
14개 SOC 사업을 추진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신라, 유교, 백제 문화권 소통 강화 등의 4대 상생 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저는 이제 중국은 협의체에서 이제 논의되고 했던 부분인데 그중에 핵심적인 어떤 사업을 보면 이제 세종시하고 안동하고 이제 한반도리 경제권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북하고 충청도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이제 바이오농 생명산업 벨트를 구축해보자. 그리고 이제 경북 북부권역하고 이제 충청도하고 해가지고 국가 스포츠 단지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이런 주요 핵심 사업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봐도 우리 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도에서도 우선순위로 둘 만한 사업들이고 이게 추진했을 때 이제 처음 저희들이 목표했던 어쨌든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경북의 어떤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다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아니 아까 중부 내륙 특별법을 만들어서 10월 24일 회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할 거고 하는데 대구 경북에도 서로 좋은 거 있으면 싸우는데 덕담이나 나누는 거지 사실상 협력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놓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기업체를 하나 들고 온다 양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울경이 지방 연합한다고 많은 걸 문재인 정부 때 했는데 사무실 어디에 두느냐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합니다. 사무실. 그래서 통합 안 하고 그냥 협의하고 연합하자. 그거는 덕담은 나누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고속도로 놓고 철도 놓고 이런 거는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모여가지고 좋은 거 있는데 네가 할래 내가 할래 그건 다 눈 벌게 해가지고 설칠 건데 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 좀 허리경제거리기 필요한 부분이 이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하자 하는 어떤 그런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무엇을 개발하자 하면은 같은 지역이니까 그거는 여기도 하고 너도 하고 이거는 되는데 따로 좋은 거 하나 생겼는데 그거 나눠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나눠먹지 않더라도 우리 경북이 빨리 취해야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반도 어리권 경북에 처음 할 때도 실제 이제 7개 할 때도 경북은 빼자 이런 AI 컴퓨터 센터 2조짜리 만드는데 대구도 한다 하니까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끼리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충청도하고 한다 하면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인 행사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못해가지고 나라에서 안 해주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런 거 그거는 우리 그 시도지사 회장직도 이렇게 맡으셨고 했던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성과 내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이 500만 대구 경북 통합이 아니고 진짜 우리 지사님쯤 되면 저 중부권에 형성된 한 1,500만 정도는 데리고 정말 이 한반도 경제권 구축회가 선도해 나가셔야지 이 자꾸 500만 쳐다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남 5개 시도도 수시로 만들고요. 5개 시도 그 협의체가 있고 영원한 8개 시도 협의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하고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할 때 그때 무슨 법을 바꿀 때 8개 협의체가 국회의원들과 같이 지방에 필요한 법을 바꿔달라고 할 때는 똘똘 뭉치는데 뭔가 하나를 가지고 갈 때는 언제 만드냐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가적인 일을 하는 게 얼마든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영남 협의체도 있고 영원한 협의체도 있고 중부 허리권 협의체도 있고 여기 경기도도 넣었더라고요. 8개가 들어있는데 지금. 어쨌든 뭐 각 협의체가 되든지 어쨌든 뭐 규모의 어떤 경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토의 균형 개발 차원이라든지 제가 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적극적으로 그것을 협의를 하되 국가적인 업무는 잘 협의가 되는데 나머지 자기 땅에 뭘 가지고 올라갈 때는 그게 굉장히 양보가 어렵다. 그러네요. 그 중에서 500만이 아니고 1,500만 정도 되는 이게 좀 통 크게 좀 이렇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대구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우리 뭐 경북에도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정말 포항도 있고 구미도 있고 또 뭐 에이펙 유치한 또 경주도 있고 문화도시 여기 이제 세계유산이 있는 안동도 있고 정말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꼭 대구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이 중국은 협의체라는 것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정말 선도를 해나가면 또 지사님 같으면 충분히 저는 여기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그런데 의원님, 대구 못 매는 게 아니고 대구는 경북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의 소득이 다 경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가야지 더 규모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길 거고 자생력이 생긴다. 그래 중앙의 권한을 받아올 수 있다. 그런 거지. 대구에 우리가 뭐 대구는 포항, 구미 이런 데 대부분 그 기업하는 사람들 대구 갖다 삽니다. 우리가 돈 버는 돈을 대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 생산이 한 120조 되고 대구는 60조까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대구에 목매는 게 아니고 옛날에 한 집이었고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런 뜻이지. 목매가지고 대구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대구 우리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예산도 조금만 우리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구 경북 예산이 36조입니다. 대구는 나이가 14조입니다. 대구. 예, 부분 다 합쳐서. 예. 신도시 활성화 뭐 부분도 그렇고 지금 뭐 우리가 경북이 이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게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을 해오면서 이게 단순히 소재지 변경이 아니고 정말 여기서 뭔가 이제 도청이 북쪽으로 올라오고 저 세종시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 중부권에 강하게 정말 어쨌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대전도 있고 생겼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뭔가 경북을 재설계해보고 정말 여기서 뭔가 국토의 균형 발전에 어떤 선도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해보자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우리 지사님께서 시도지사 협회장도 하고 역할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경북이 주도해서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안동을 이사 온 지 지금 7년째. 내 안동 사람이 안동 사람. 근데 안동을 이렇게 더 같이 한다 해가지고 그거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등한시 한다는 게 아니라 등한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의원이 말만 야 우리 말이 되느냐 하고 해야 되지. 저보고 누가 하면 야 나보다 더 챙긴 사람 어디 있다 이게. 나보다 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 최대한 챙기고 있으니까. 예, 하여튼 뭐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예, 영상 좀 경북도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환동해권과 황해권을 하나로 잇고 수도권과 남부 경제권을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사통팔달의 강력한 동서 성장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앞으로 경북이 살아갈 길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만들고 가꿔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비전과 또 목표를 반듯하게 세워서 그거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대구 경북 통합만이 경북 발전의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놓고 정말 함께 고민하고 또 그거를 도민들에게 함께 공유함으로 해서 경북의 균형 발전과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 갈등과 반목을 그치고 정말 우리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